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지난 22개월간 K-팝 씬을 정말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뉴진스 사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 멤버들의 엇갈린 상황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게 단순히 소속사랑 아티스트가 싸웠다 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감정적인 호소가 법의 논리 앞에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맞아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타임라인 속에서 그 결정적인 변곡점들이 어디였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 2024년 4월이었잖아요. 네,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에 대해 갑자기 내부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였는데, 그때 하이브가 내세웠던 명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미니진 당시 어더 대표가 경영권을 말하자면 뺏으려고 했다. 네, 탈취 시도. 그렇죠. 주장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하이브가 가진 어더 지분을 팔게 만들려 했다. 이런 식의 내부 문건까지 확보했다면서요. 처음엔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그렇죠. K-팝 역사상 사실 전례가 없는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니진 전 대표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건 경영권 탈취가 아니다. 네, 내가 내부 고발을 하니까 입막음하려고 나를 찍어내려는 거다. 이런 프레임이었죠. 그렇죠. 아일릿이라는 다른 그룹이 뉴진스 콘셉트를 표절했다. 이 문제는 제기했더니 하이브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다. 딱 이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팽팽한 진실 공방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여론은 반반이거나 아니면 거대 자본인 하이브 쪽에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4월 25일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전설의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 기자회견. 바로 미니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죠. 저도 생중계로 보다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대한민국 기자회견 역사에 남을 장면일 겁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이제 변호사 대동하고 잘 정제된 언어로 입장을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원고를 읽고. 근데 이건 완전히 달랐죠. 막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고 울부짖고 책상을 내리치고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거의 2시간 동안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맞아요. 개저씨 같은 단어들이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방송을 탔으니까요. 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그 기자회견 이후로 여론이 순식간에 민 전 대표 쪽으로 확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이번 사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대중이 누가 옳은가, 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가, 이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간 순간이었거든요.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창작자의 절규,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여성의 울분, 이런 서사가 대중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죠. 정말 그랬어요. 그분이 했던 말의 사실 여부 이거보다는 그분이 입고 나왔던 파란색 모자랑 초록색 티셔츠가 다음날 바로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는 게 모든 걸 말해주죠. 맞아요. 나중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씨가 비슷한 옷을 입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건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사실관계의 힘이 감정적 호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눈물이 수많은 증거 자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기자회견 하나로 모든 게 뒤집혔군요. 그런데 여론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 텐데요.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또 한 번 바뀌지 않습니까? 네, 2024년 11월 이번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미니진 전 대표 기자회견이 1차전이었다면 뉴진스 멤버들의 기자회견은 2차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소속사 어도어가 우리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으니 11월 29일 자정부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사가 생중계를 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 기자회견
민희진 전 대표 때랑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법률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멤버 5명만 단상했었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수나 미숙함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커요. 의도된 거다. 네. 법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아예 원천 차단하고 대신 대중과 팬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나요? 네. 기자들이 정확히 어떤 계약 조항을 위반했느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핵심 질문을 던졌을 때 멤버들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렇군요. 법적 다툼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카드인데 어쩌면 그게 팬덤에게는 더 강력하게 어필했을 수도 있겠네요. 법은 차갑지만 우리 사이의 믿음은 진짜였다. 근데 그게 깨졌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우리는 배신당했다. 이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복잡한 법적 책임 부분은 슬쩍 비껴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행동에 나섰죠. 네. 이 기자회견 이후에 NJ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내세우고 2025년 3월에 홍콩에서 독자적인 공연을 강행해요. 자체 제작한 굿즈 가격하면서요. 이건 뭐 사실상 어도어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네, 바로 이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공연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요. 네. 법원에서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와, 법원 판결을 그냥 무시하고 공연을 강행했다는 거군요. 배짱이 정말 배짱을 넘어선 무리수였죠.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법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간접 강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간접 강제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계속 우리말을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물려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압박 수단입니다. 아, 그 벌금 액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네. 향후 독자 활동 1회당 멤버 1인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어더얼에 지급하라. 50억 원이요? 이런 명령이 나온 겁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50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와, 이건 사실상 활동 중단 선언과도 같은 K-팝 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배상금 명령이 그들의 독자 활동에 완벽하게 쐐기를 박아버린 셈이죠. 이 시점을 계기로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오죽하면 저럴까 하던 사람들도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싸늘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해외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게 기름을 부었고요. 국내 사법 체계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중들조차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동정 여론이 비판 여론으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2025년 10월 기나긴 법적 다툼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뉴진스의 완패였죠. 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요약하면 아주 명확해요. 첫째,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다고 해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어도우라는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니까요. 아, 한 사람의 부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어도우는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셋째, 따라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일 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네, 한마디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법의 논리는 정말 냉정했네요. 그런데 판결 직후에 뉴진스 측은 어도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정말 드라마처럼 딱 2주 만에 항소 마감일을 하루 남겨두고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맞습니다. 멤버 전원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배경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은 항소에도 뒤집히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아,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활동 한 번에 50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간접강제 배상금 압박이 더해지니 사실상 복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백기를 든 셈이군요. 그런데 복귀하는 과정도 참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멤버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죠. 네, 복귀 과정에서 그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나요? 멤버 혜린 씨와 혜인 씨가 먼저 어도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복귀를 발표했는데 나머지 세 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따로 입장을 냈어요. 따로요. 네, 마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그때 나왔던 해명이 정말 논란이 됐었죠. 멤버 한 명이 현재 남극에 있어서 소통이 늦었다는. 이게 사실이더라도 대중이 고지곳대로 믿어주기 힘든 좀 황당한 변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에서 나온 해명이라 오히려 불신만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복귀 과정마저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완전체 활동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6년을 앞두고 이 사태는 가장 충격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죠. 어도어가 공식 입장을 냈는데 멤버 한혜 씨는 오랜 대화 끝에 복귀를 결정했지만 다니엘 씨와는 결국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요. 결국 한 명은 떠났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도어는 그냥 계약을 해지해 준 게 아니라 이번 분쟁을 주도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묻겠다며 다니엘 씨와 민희진 전 대표 그리고 가족 1인의 성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요? 네, 무려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431억 원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건 그냥 돈을 받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갈등의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끝까지 따져 묻겠다는 어도어의 강력한 의지 표명인 거죠. K-POP 산업 전체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멤버 민지 씨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자료를 보면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나오는데. 네, 어쩌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5인 완전체 뉴진스는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네요. 22개월에 걸친 긴 싸움의 결과는 결국 그룹의 와해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앞으로 남은 혜린, 혜인, 한이 3인조로 활동을 재개할지 아니면 새 멤버를 뽑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이들이 예전과 같은 정상의 인기를 누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한번 깨진 도자기는 아무리 완벽하게 붙여도 그 금은 남는다는 비유가 참 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기나긴 22개월 동안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멤버들이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준 팬들이나 대중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상황을 해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 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 활동하든 3인조가 되든 새 그룹이 되든 계속해서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 겁니다. 그렇죠. 팬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대중의 의심 어린 시선은 결국 그들이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된 거죠. 오늘 이긴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 창작자의 감정적 호소와 그에 동조한 여론의 지지로 시작됐지만 결국 차갑고 냉정한 법의 논리로 마무리된 이 사건. 이 모든 과정이 남긴 깊은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아티스트, 소속사, 혹은 그들을 둘러싼 어른들 중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